네, 안녕하십니까. 케이스 소프트웨어 유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가속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전략과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안전하고 신속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은 분명 단조로운 프로젝트가 아닌 것을 대부분 IT 관계자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바로 리소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소스라는 것은 인력, 그리고 비용,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 퀘스트는 그 과정에서 이 실시간 데이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작해서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 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 시 고려사항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개념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일반화가 됐고 기업들도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향상된 효율성과 유연성의 필요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스테이터스 체크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평가라는 말로 포장을 해봤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스크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평가 부분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하드웨어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용 중인 서버의 KPI를 수집해서 확인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조절해서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 종류를 사전에 확인해서 용량이나 속도가 확인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스토리지 옵션과 호환성을 평가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과 접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평가 부분은 이제 OS나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나 호환성을 확인을 합니다. 이제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 클라우드 호환성 여부를 확인해서 대체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스크 평가입니다. 전환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이나 도전 가치를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략 개발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과 손상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백업과 복구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이제 뭐 보안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 강력한 보안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관리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 비용 면에서 생각보다 절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전환 후에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평가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식별하고 해당 시스템의 특징과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확인한다거나 종류가 확인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이관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이제 선택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나 기능이 호환되는지 이관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죠. 보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보안 조치를 확인을 하고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감사 추적, 이런 보안 기능을 평가해서 클라우드로 이관했을 때 해당 벤더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인지, 솔루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확장성을 평가하고 추후에 이제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이 또 필요하겠죠.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의 응답 속도나 트랜지션 처리 능력, 백업과 복구기 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에지이즈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부분을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캐스는 이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핵심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모두가 사용하는 중요 시스템인 만큼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서비스 다운타임입니다. 에지이지 서비스를 2B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단계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적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 변경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테이블에 변경이 없는 테이블을 미리 선별해서 선이관을 먼저 하죠. 추후에 데이터베이스를 프리징하고 서비스를 막은 후 이제 나머지 데이터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서비스를 막는 시간, 즉 다운타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제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시스템 작업을 할 때 사용자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사전에 안내를 하죠. 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일 단위로 서비스 사용 불가 안내를 미리 사전에 해줍니다. 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마이그하고 검증하고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다운타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서비스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이미지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운타임을 취소할 것인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정합성 부분입니다. 서비스의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데이터 정합성 부분인데요. 먼저 이 검증과 최적화 단계를 잠시 살펴보면 데이터 마이닝을 완료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업무 테스트를 통해서 이관된 데이터가 잘 넘어왔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는 데이터 건수나 크기, 값의 합과 평균 이런 밸류들을 확인해서 데이터의 정합성과 무결성을 체크를 해줍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정합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서로의 책임을 미루기도 하는 그런 상황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DB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담당자는 데이터의 마이그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겠죠. 그리고 개발자의 경우에도 이 2B 시스템에서 정상 동작 여부와 성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다운타임 최소화와 이 데이터 정합성 부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건 결국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함입니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다면 결국 다운타임을 줄이게 되는 거고 사용자들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추가로 어떻게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고 다운타임을 줄이는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들에서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 고려해 봐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한 부분을 퀘스트 쉐어플렉스가 어떻게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쉐어플렉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이제 저희 퀘스트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는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서 13만 이상의 고객과 그리고 7천여 개 파트너사, 1,500명 이상의 개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저희는 빠르게 변하는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을 위해 다양한 프로덕트 유닛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액티브 디렉토리와 오피스 365 매니지먼트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보안 관련 솔루션인 원 아이덴티티, 그리고 쉐어플렉스와 토드 같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다양하게 고객에게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고객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벤더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고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살펴보면요. 기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해야 됩니다. 사용자 트래픽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확한 중지 시점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동안의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마이그합니다. 이때는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복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해야겠죠.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짧게는 수시간에서 많게는 수일까지 이 데이터 이관과 적재가 수행이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이 시간은 서비스 다운타임 내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그가 완료가 되면 데이터 업무 검증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일관성, 정합성, 완전성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를 테스트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죠. 수시간 내에 완료가 되긴 하지만 이 시간까지도 사실 다운타임 내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오픈하고 업무와 관련된 로그와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데이터 정합성에 뭔가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에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픈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에지지 시스템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결국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 서비스 중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까지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쉐어플렉스가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를 복제하기 전에 쉐어플렉스 캡처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 데이터 복제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변경 데이터를 반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해두고요.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 또는 복제 대상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여기서 앞서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단계와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 서비스 온라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까지 서비스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일까지 예상해야 했던 이런 다운타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데이터 이관이 완료가 되면 전체 데이터 이관 시작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변경 데이터를 투비 시스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변경 데이터를 반영하는 시간까지도 AJ의 서비스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데이터 적재가 실시간까지 조달하게 되면 준비했던 기존 서비스를 중지 시점에 실시간 복제와 함께 서비스를 중지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로 준비했던 이 다운타임 내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데이터 일관성, 무결성, 그리고 업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페일백 부분은 쉐어플렉스의 역방향 구성을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표보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텝별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에즈이지 시스템에서 쉐어플렉스 캡처 프로세스를 변경 데이터 캡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 이후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즈이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전체 이관합니다. 저희는 이걸 초기적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초기적재가 완료가 되게 되면 3번 그동안 1번 단계에서부터 추출하고 있었던 변경 데이터를 초기적재 시점 이후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이 모든 단계까지 에즈이지 시스템에서의 서비스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변경 데이터가 커런트 시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데이터와 업무 검증을 마친 뒤 4번 신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5번 시스템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전환 단계를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온라인 상태를 보다 길게 유지하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데이터 정확성 검증 부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정확성, 유효성을 확인하고 에즈이지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려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검증도 어느 파트 하나만 담당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마이그레이션 담당자의 경우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유실된 데이터가 있다면 수기로 맞춰줘야겠죠.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서 신규 시스템에서의 이상 여부와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을 같이 해줍니다. 이런 중요한 과정에서 쉐어플렉스는 또 한 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해시밸류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검증하고 뭔가 틀리다면 보정할 수 있는 툴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데이터를 동기하는 도중에 라이브 상태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분을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데이터 정합성 부분을 사전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단계에서도 다운타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비교적 간편하게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보정을 쉽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UI에서 테이블 이름이 포함된 명령어 한 줄로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쉐어플렉스에서는 이 데이터 검증 툴을 통해서 데이터 무결성에 위배되는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 실시간으로 로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상 테이블에 대한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정을 위해서는 어떤 SQL이 필요한지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틀어진 데이터가 한두 건이라면 DBA가 직접 마이너스 쿼리를 이용해서 비교해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식별하고 직접 인서트 셀렉트를 해주면 되겠지만 틀어진 데이터가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개의 테이블이 아니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급기에는 초기 이관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솔루션들은 이런 툴들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쉐어플렉스는 보시는 화면처럼 단 한 줄의 명령으로 데이터를 비교하고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의 테이블만 보여드렸지만 복제 대상이 되는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도 이 한 줄의 명령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 이 명령어의 약 40여 가지의 옵션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문의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쉐어플렉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쉐어플렉스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타겟에 적재를 해주는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입니다.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분들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DBMS에 부하를 주는 이 오라클의 로그마이너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고 로그의 다이렉토리 액세스에서 DB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렇겠지만 이 성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디스크 I/O이기 때문에 디스크 I/O를 최소화해서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커밋 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헤비 트랜잭션에 대한 소스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배치 잡에 대한 갭을 보다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다양한 복제 구성입니다. 쉐어플렉스는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연한 복제 구성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지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고가형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데이터 통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구성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온석성 확보를 할 수 있는 HA나 DR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구조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나 업그레이드, 패치 때 다운타임 최소와 페일백에 대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의 각각 양방향 구성을 통해서 멀티마스터로 운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단순하게 단방향 구성 복제를 해서 리포팅 용도나 아카이빙 용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데일 구조를 통해서 업무를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중개 시스템을 이용한 캐스케이딩 구조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데일 구조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실시간 레이크를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쉐어플렉스는 이처럼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무결성 보장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몇몇 분들은 귀에서 피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정합성 부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동기화 중에도 타겟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든지 사용자가 접근해서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정합성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이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솔루션은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DBA가 매일같이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추출한 변경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소스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인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ID, name, address라는 컬럼을 가진 테이블에 어드레스 주소를 변경하는 업데이트 구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웨어저리 키값으로 ID뿐만 아니라 기존 값을 확인할 수 있게 어드레스 컬럼의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업데이트하려는 컬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을 하게 되고 다를 경우에 이 내용을 이벤트 로그에 로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변경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CLI 환경뿐만 아니라 GUI 환경에서도 쉐어플렉스의 주요 상태와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예시화면처럼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상태나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처리 건수, 지연 시간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이벤트 창을 통해서 내용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일부 얼럿 설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데이터 복제입니다. 데이터 복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록 단위로 넘길 수도 있을 거고 디스크 미러링이나 아니면 익스포트 임포트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제쳐두고 쉐어플렉스를 쓰는 이유는 바로 유연함 때문이죠. 나는 전체 데이터가 필요 없고 일부 필요한 유저 데이터만 복제하고 싶다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해당되는 컬럼을 빼고 복제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만 부합되는
데이터만 넘기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컬럼이 있는 타겟에는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인비저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이 이 컬럼 자체는 아예 제외를 하고 복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모든 지방 행정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 A라는 지역에서는 A 지역의 고유 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만 필요할 때는 조건을 추가해서 이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시 유연하게 조건을 설정해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이력 추적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거 이제 체인지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테이블에 대한 변경 내용과 함께 감사 목적의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넘기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대상 테이블을 체인지 히스토리로 설정하게 되면 언제 어떤 사용자가 어떤 DMA를 수행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이나 금융기관에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 지원되는 메타데이터로는 소스의 유저 아이디, 트랜잭션 타임, 오퍼레이션 타입, SCN 이런 중요한 정보를 함께 로깅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타입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트렁케이트, 드랍 컬럼까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연계 활용입니다. 대량의 이벤트 메시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실시간 플랫폼으로 카프카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쉐플렉스는 이 카프카에게 프로듀서 역할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구성 사례를 설명드려 보면 공공기관에서 카프카를 통해서 각 시군구에 있는 약 24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주민통합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카프카 메시지 포맷으로는 XML, JSON이 지원이 되고 있고 국민권에도 카프카 레포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기업은 운영 ERP 서버의 과도한 리소스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회성 업무를 분리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ERP 본 DB의 안정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도입해서 조회 전용 DB를 구축을 했고요. 쉐어플렉스의 타깃에 내는 DB를 리포팅용으로 활용해서 보다 장기간 데이터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운영 ERP 서버의 자원이 확보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과 서비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 유제품 제조사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은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워크로드 분리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 주문 업무 프론트단에 AWS RDS 포스트그레스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주문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타겟 RDS 서버로 제공하기 위해서 쉐어플렉스를 함께 도입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RDS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직접적으로 설치될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개 서버를 이용해서 복제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운영계 워크로드 분리가 원활히 잘 진행돼서 이제 서버의 안정성과 성능 모두 확보가 되었고요. 타겟인 RDS 데이터베이스도 큰 이슈 없이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베리주니아라는 이제 글로벌 통신 기술 회사 사례인데요. 쉐어플렉스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대용량 트래픽을 각 리즌별로 분산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각 데이터 센터를 마스터로 두는 HA 구성이 목표였습니다. 도입 효과는 각 데이터 센터에서 쉐어플렉스로 동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됐고, 이 세 개의 데이터 센터에 각각 양방향 구성을 해서 특정 데이터 센터가 무너져도 신속하고 빠르게 페일오버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앞서 장표에서 소개해드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분명 단순하고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관련돼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기술 지원 동안 원활하게 잘 돼야겠죠.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가장 오래된 본인의 기능에 충실한 CDC 솔루션입니다. 비록 외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진 제품이고요. 그래서 APJ 테크서포트도 한국분으로 국내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파트너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쉐어플렉스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권은 365일 24시간 민감하고 중요한 서비스라는 사항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쉐어플렉스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이 성능과 안전성 모두 검증이 됐단 말이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퀘스트와 쉐어플렉스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방문 부탁드리겠고요. 관련돼서 기술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